저 이런 잡음과 음악을 저렇게 다 구분해낼 수 있을지 사실 제 귀에도 잘 안 들려요. 저 이런 잡음과 음악을 저렇게 다 구분해낼 수 있을지 사실 제 귀에도 잘 안 들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제가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샀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뭐 출고 지연 소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갤럭시 노트 20을 쓰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아이폰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가 길긴 한데 갤노트 20에서 5년 만에 갤럭시 S25 울트라를 써보니까 이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이번에 뭐 갤럭시 AI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고 온 디바이스 AI로도 돌리고 서버용으로도 잘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잘 구축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울트라를 사면은 요런 부분들은 정말 계속 써지더라 라는 부분들을 기술 내용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이폰을 기다렸다가 사실지 아니면은 갤럭시를 사실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왔고 요즘은 뭐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단촐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링되어 있는 거를 뽑고 저렇게 쭉 뽑아가지고 저는 화이트를 골랐습니다. 이 화이트가 이번에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티타늄 화이트의 형태가 좀 깔끔해서 저렇게 싹 뜯어내고 보니까 이 옆면은 메탈로 좀 이쁘장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처음에 딱 키면서 이번에 이 블루투스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S펜이 요게 좀 사실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다 같이 사진 찍을 때 저걸 좀 많이 애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손바닥 이렇게 펼치면은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블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휴대전화에서 심으로 이동 이렇게 설정했고 하면은 자동으로 잘 이동이 되거든요. 노트 20에서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바로 설정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eSIM 셀프 기기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 또 알뜰폰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업제 돌이거든요. 무조건 작업제만 사는데 그냥 케이블하고 연결해라 해서 케이블 연결해서 저렇게 복사를 한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찾아가지고 쭉쭉쭉 그냥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갤럭시 S25 울트라의 AI 기능이라든가 좀 요긴한 기능들을 진짜 일상에서도 진짜 쓸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 6개는 진짜 쓸 수 있겠구나 싶어서 6개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빨리 가볼게요. 먼저 이 갤러리에 가가지고 사진에서 이 지우개 기능 있잖아요. 이걸 AI로 지우개 하는 기능은 원래도 있었는데 이제 좀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저렇게 여자 옆에 사람을 없애고 싶어가지고 대충 동그라미만 쳐도 저렇게 윤곽을 잡아갖고 아예 삭제를 하게끔 잘 잡아줘요. 그래갖고 지우개 버튼을 쏙 클릭을 하면은 저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면서 자 채워넣읍시다 하면 이미지를 채워넣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거를 자연스럽게 채워넣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 부분 이제 글자 부분 약간 어색하긴 한데 다른 예제도 하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남산에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더티하게 누워있어서 더럽게 누워있어가지고 제 발을 이렇게 지우고 싶어갖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은 저는 특정한 부분들을 알아서 이렇게 윤곽을 잡아줍니다. 그래갖고 뭐 다리 허벅지 부분 저렇게 없애버리고 하니까 침대 부분들을 알아서 저렇게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성능이. 요건 진짜 쓸만한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리기 AI입니다. 그리기 AI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뭐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은 디퓨저 모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서버용과 또 온 디바이스를 동시에 활용해가지고 좀 하는 걸 보이는데 이게 특정 구간에서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 저렇게 좀 자세히 적어봤어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 생성할 수 없다라고. 이 콘텐츠 생성할 수 없다. 아마도 이 특정 레드 불이라든가 유튜브 특정 말을 써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여기 또 다시 그리기 어시스트 들어가가지고 지금 제일 잘 안 되는 것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별로 안 쓰겠다 싶어서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건투샵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만들어져요. 뭔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좀 제너럴한 거 멀리 석양이 지며 잔잔히 퍼지는 호수 끝에 종이배를 떠나 보내는 아름다운 소년과 그를 지켜보는 할머니라고 했는데 소년이랑 할머니 다 등장하고 종이배만 이렇게 뜨는 물론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양식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 3대 500치는 공대 대학원생이라고 쳐도 뭐 공대 관련된 이런 이미지만 생성하지 복합적인 어떤 LLM 베이스의 텍스트 인식률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천 안 하는데 자 이게 똑같은 그리기 어시스트더라 하더라도 이 첫 번째 이 펜으로 이렇게 끄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클릭하시면은 그냥 저희가 대충 스케치해갖고 이렇게 빌딩 만들고 횡단보도 만들고 사람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스타일 하나 찍어갖고 만들어줘 하면은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저 횡단보도가 사다리처럼 나오긴 했지만 저런 식으로 바꾸는 약간 내가 직접 만든 거를 토대로 변형을 한다라거나 이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인데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로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하면은 좀 잘 안 돼요. 헤드기어밖에 안 나오죠. 자 이것도 옆모습인데 옆모습을 갖고 했는데 콘텐츠 생성할 수 없어요. 야 이런 건 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자 이렇게 팀콕 같은 눈, 코, 입이 있는 사진들은 좀 이렇게 잘 설정을 해갖고 저기 얼굴이 그나라는 걸 인식하고 좀 다른 스타일로 생성을 해준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쓸만하겠죠. 간단하게. 세 번째 기능은 동영상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시끄러운 쇼핑몰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촬영하면서 목소리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갖고 뭐 주변 잡음이라든가 막 일부러 애들 많은 데 갔거든요.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복잡한 데 가보니까 위에 스피커 밑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작게 나오는 스피커는 분리 못 해낼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를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목소리 분리하는 기능은 갤러리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동영상이나 그냥 세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거 별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 반짝반짝 되어 있는 거, 요게 갤럭시 AI인데 어디든 요걸 누르시면은 이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걸 클릭하고 보면은 음성 부분을 얼마나 포션을 확대를 할 건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 목소리는 좀 크게 하려면은 음성을 100까지 올리는 거예요. 저렇게 소리를 높게 하고 이 정도로 작게 나오는 스피커는 나머지 바람 소리를 뭐 100으로 한다거나 끌려면은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자, 위에 스피커 밑에 있습니다. 조금 개선되는 거 들리시죠?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막 음성 품질이 쓸만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은 목소리를 좀 뚜렷하게 하는 용도로 좀 활용한다거나 배경음을 좀 듣고 싶다 할 때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까지 같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좀 궁금해서 일부러 애들이랑 이제 그 육아하시는 아버님들 있는데 근처 가서 소리 막 시끄러운 데 가봤거든요. 자, 여기는 스피커에 음악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쇼핑몰에 혹시 이런 잡음과 음악을 저렇게 다 구분해낼 수 있을지 사실 제 귀에도 잘 안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스피커에 음악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쇼핑몰에 혹시 이런 잡음과 음악을 저렇게 다 구분해낼 수 있을지 사실 제 귀에도 잘 안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이게 다른 사람 목소리는 좀 잘 안 들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적당히 음성을 분리할 일이 간단하게 좀 이제 듣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좀 쓸만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브라우징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거를 AI로 뭔가 기사를 보고 있으면은 웹 브라우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로이터 소식인데 로이터에 있는 기사에서 이 별 땡땡을 딱 누르면은 이 브라우징 어시스트로서 요약을 한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요 내용을 읽어주는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죠. 다만 이거는 기사에 따라서 혹은 이제 로이터라든가 이제 다른 사이트 뉴욕타임즈 같은 것들은 이제 그게 긁어가지 못하도록 좀 약간 제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을 좀 뭐 요약을 바로바로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사실 지금도 이거 머신러닝 애플닷컴에 나오는 뭐 LLM 관련해서 이거를 요약 수준을 기본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야 이런 거 옛날에 다 있잖아. 뭐 챗GPT에서 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맞아요. 더 우수한 품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온 디바이스로 일단 돌아가는 부분들이 크니까 간단하게 바로바로 요약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일일이 뭐 이거 이 링크를 복사해서 이 과정 자체가 귀찮은 거지. 야 그거 몇 초 안 걸리잖아 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 여러 기사 보다 보면은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요거 읽어주는 것도 발음 꽤 괜찮아. 들어보시면은 사용할만 하다는 거죠. 자, 이런 메시지 같은 것도 오면은 이거를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능도 저는 굉장히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요게 자, 이분과 이제 뭔가 이게 스팸 메일 같은 게 왔거든요. 뭐 시급이 얼마고 그래서 강력한 글쓰기 및 편집 툴 요것도 별별을 눌러 보니까 여기서 텍스트를 쓰는데 뭐 대화를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철자 문법을 체크할 수도 있고 문장 스타일 정할 수도 있는데 글을 작성할 때 이게 우리 프롬프트 쓰듯이 챗GPT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적으면 돼. 대충 거절할 테니 메시지 그만 보내라는 말 이렇게 해서 공손한 말로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가서 바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문의하신 내용은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일이 저거 텍스팅 할 필요 없고 프롬프트로 간단하게 초안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텍스트 다 있는 기능인데 온 디바이스로 저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라는 게 이게 이번에 뭐 정말 쓸만한 AI폰의 등장이다라고 하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마지막으로 볼 기능이 바로 울트라는 이제 100배 줌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20배 줌까지 되잖아요. 요게 굉장히 많이 요긴 하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데 요건 AI 기능이라기보다는 요 동영상 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확대했을 때 너무 빨리 확대되거나 너무 빨리 줄어들면은 좀 이렇게 끊김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부드러워졌어요. 요거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졌고 또 확대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좀 약간 이렇게 그 너무 흔들려고 정신없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OIS로 약간 보정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형 LLM의 경우에는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래도 지금 통신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 그냥 쓰면 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모바일 네트워크가 짱짱하게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기지국도 많이 바꿔놓고. 물론 5G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온디바이스로 골릴 게 뭐가 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웹브라우저에서 혹은 뭐 메시지 창에서 저렇게 바로바로 그냥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UX를 갖췄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쌓이고 발전이 되면서 AI를 안 쓰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뭐 굳이 AI 기능을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요번에 좀 괜찮은 기능 나왔네 하면서 쓰는 정도로 조금씩 퍼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게 익숙해지면 또 한 단계 좀 더 커지는 그런 것들이 좀 나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딱 한 달 동안 딱 썼거든요. 한 달 동안 쓰면서 정말 진짜 자주 쓰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으니까 AI가 스마트폰 기준으로 온디바이스와 서버를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던데, 이러한 전략으로 어느 정도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그리고 UX 측면에서 사용성 측면에서 좀 나간 측면들로 좀 잘 좀 퍼지고 있더라라는 거를 맛보기로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안달공학 채널 스토어에 이렇게 랩장 윤희님께서 직접 입어주신 안달공학 후드 집업, 코딩 공룡 관련해서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스크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성원,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뭐 회원비도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응원차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외 채널도 최근에 많은 관심 가지면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소식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소식 얻어가실 분들, 그리고 재밌는 영상들, 짧은 릴스 영상들 보시려고 하면은 많이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리얼텍.에러입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